웬만하면 알로에. 안녕하세요. 견저입니다. 오늘은 말동무 여러분이 남겨준 댓글을 하나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 댓글. 댓글 잘 안 달리는데 댓글이 달렸는데 네. 이 호영의 화, 그 기승전 화 53회에 벚꽃동산 얘기를 호영이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달린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뭐 어떤 댓글인가요? 조금 떨리네요. 혹시 공연 관계자 느낌인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 벚꽃동산에 빡친 사람 추가요. 오, 처음부터 다행. 끝까지 엉망이었고 네. 여성 캐릭터에 대한 전근대적인 캐릭터성은 특히 분노 유발, 그리고 무대에서 담배 피고 속옷 좀 보이는 정도로 센 척하는 지점들에 실수했고 각색도 문제였지만 연기 디렉팅도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관객들 평론가들이 열광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무대 막바지로 갈수록 다들 소리들만 너무 질러대서 나중엔 손으로 귀를 막고 인상 빡 쓰고 간신히 끝까지 보고 왔던 화나는 지점들 100개는 더 말할 수 있음. 네, 이 말동무님도 따로 한번 파케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그쵸. 지금 100개 정도 더 저보다 훨씬 네, 네. 여러 포인트 집어주셨는데요. 네. 그니까요. 그래서 더 되게 화가 많이 나셨는데. 그런 거예요. 더 나신 것 같기도 해요.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근데 그냥 이게 뭐 그 작품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호영의 화라는 걸 하고 있는데 같이 화를 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되게 같이 화에 공감해 그쵸. 네. 되게 감동적이라고 생각이 진짜, 들었습니다. 진짜. 네. 이렇게 그냥 가볍게 댓글 읽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네. 댓글 읽기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 날이 아니어가지고 무슨 얘기 할지 좀 생각을 하다가 아니 은근 많으면서도 또 네. 잘 없어요. 그래요? 생각해보면. 사실은 호영이 이제 해외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우리는 호영한테 이번화는 싹 묻어갈까라고 호영의 생각했는데 본상만으로 그쵸? 하고 싶은데. 근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뭐 공유할 만한 뭐 그걸 지금 생각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저의 여행의 본상관은 사실 일단 바로 직전 화에서 말했듯이 일단 어플 만남과 SNS. 먹은 것과 클럽 간 거 약간 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행 기간 중에는 주로 그냥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할까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했고요. 그 뭐 할까 중에 이제 어젯밤 사이 어플에서 누구랑 매칭됐냐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거에서 시작해서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런 거였고 일단 가서 너무 좋았던 거는 그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퀴어 클럽을 갔어요.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이런 곳을 여행지에서 어떻게 찾는지가 좀 먼저 그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뭐 남들 다 하듯이 이제 구글에 뭐 퀴어 리스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 제가 요번에 그래도 써본 방법은 이제 인스타에서 약간 그런 퀴어 리스본 그 해시태그 뭐 이런 걸로 하나를 뭔가를 찾아. 일단 그런 장소를 하나 찾으면 거기에서 연결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번에 하나 찾은 장소가 다마스라는 식당 겸 클럽인데 거기서 무슨 팔레스타인 연대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가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곳이어서 갔고 일단 갔더니 그 카운터에 거기에 간 행사는 일단 뭔가 흑인 게이 또는 트랜스 여성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디제잉 이벤트였어요. 뭐 레오니다스인가 뭐 아무튼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초콜릿집 이름이랑 똑같은데. 뭐 근데 아무튼 그때가 또 그 별자리 리오 시즌 그거여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DJ가 오고 다른 이제 리스본 DJ 2명이 있었는데 일단 그래서 갔더니 그 카운터에서부터 그 포르투갈어도 그 남성형 여성형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논바이너리 포르투갈식 데이뎀이 뭔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너무 좋았고 그리고 메뉴에 막 트랜스 가리타라는 음료도 있고 진짜 궁금하다. 트랜스 가리타. 트랜스 온 더 비치는 없었나요? 그건 이제 저희가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만들어야 특별 메뉴로. 좋습니다. 네. 트랜스 온 더 비치 너무 좋은데? 지금 너무 포커 쳤는데? 그거 동해에서의 호영 아닌가요? 아니 넣고 싶은 거 정해요. 레시피 창시자로 할 수 오케이. 있으니까. 네. 청취자는 저 아닌가요?
레시피 창시자로 아, 할 수 레시피. 있으니까. 레시피 창시자. 아, 네, 복숭아 들어가는 걸로. 호주차에 좋다, 네. 좋다. 아 근데 좀 아픈 된장 조금 풀고 저기요. 우마미 추가. 마지막에 괜찮죠, 괜찮죠. 우마미. 콩국물로 네. 마무리. 정말. 네, 그래서 그 카운터에서 이미 약간 1차 조음 밀려옴 그러고 이제 카운터 뒤에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거의 이제 서너 명 있는데 한 3명은 트랜스 같은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잘 왔구나. 여기가 맞구나. 그래서 일단 그 행사가 음악도 너무 그냥 재밌었고 사실 첫 번째 DJ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퀴어 앤썸들 틀었어요. 막 니키 미나즈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비욘세 많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랑 좀 잘 맞았는데 근데 또 사실 그 트랜지션 음악의 트랜지션이 보통 DJ들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한 곡에서 다른 곡으로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이제 그 뭐냐 놀이동산 가면은 범퍼카 느낌으로 중돌 거의 트랜지션이랄게 조금 그랬다. 그런데도 너무 좋았던 이유가 이거 저 또 외모 평가 들어가는데 그 약간 제 생각에 이분 약간 뭔가 브라질 제 머릿속에 약간 이상적인 브라질 그 혼혈 흑인의 느낌의 완전 얼굴 완전 대칭에 그 비욘세 그 길게 따은 머리 포니테일 하시고 이걸 흔들면서 이렇게 계속 음악 트시는데 너무 보기에 흡족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실력에 비해서 되게 보기 좋은- 마음이 관대해지셨군요. 관대해지고 네.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미소만 짓게 되는데요. 네, 그러네요. 본상가에서 네. 본으로 사람을 얘기하는 건 처음일 수도 있는데 좋은 구경을 하셨네요. 근데 네. 여행 가면 또 그곳에 사람들이 되게 맞아요. 좋은 그 본이잖아요. 그럼요. 뭐 말도 안 해도 그냥 네. 좋아, 보기가 좋아. 맞아. 그래서 거기서 그분 포함 이제 여러 막 트랜스들을 받고 그게 이제 첫날 이벤트였고 두 번째 간 날에는 막 여러 번 갔어요, 거기를? 왜냐면 그냥 첫날 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마침 그 두 번째 날에는 이제 본격 트랜스 행사인 거야. 그 트랜스 여성 어떤 일렉트로닉 듀오하고, 그리고 어떤 래퍼, 네, 였는데, 그래서 그 첫 번째 행사는 그래도 미국에서 DJ가 와가지고 영어를 좀 섞어서 했어요, 진행을.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완전 포르투갈어로밖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말을 내가 다 알아듣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 트랜스 여성 듀오 중에 한 명이 이제 음악 막 이렇게 잘 하다가, 갑자기 끊더니 막 엄청난 기세로 막 말을 해요. 따발총처럼. 그랬더니 갑자기 어딘가에서 트젠들이 한 20명 정도 무대 앞으로 쫙 뭐 나와. 그래가지고 빵땡이 흔들기 시작해. 무서워. 어디 있었던 거야? 내가 약간 멀뚱멀뚱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를 뒤로 밀면서 바로 앞에서 그냥 다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행복했잖아. 내가 이런 곳에 이걸 보고 있다니. 너무 좋았겠다. 진짜 행복했다고. 좀 막 다 하네스 하고 있고 또는 뭐 이렇게 노출 심한 그런 옷 있잖아요. 그 티팬티인데 이제 무늬가 마리화나 막 이런 거인. 일단 네. 티팬티인데 거기다가 또 다 들어갈 자리가 있었나요? 티팬티인데. 그니까요. 그 앞부분에 좀 그래도 무늬가 들어갔다. 네. 그래서 진짜 그 패션 지켜보는 것도 너무 재미가 있었고. 마리화나 한 개 그릴 수 있겠다. 이파리 한 개. 네, 진짜 그 예쁘고 진짜 트젠은 꾸앤꾸잖아요. 꾸미고 꾸민 트젠들. 그쵸. 네. 그래서 꾸앤꾸 트젠들 보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틀 둘 다 온 분들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어제는 저거 입었는데 오늘은 또 액세서리 이렇게 바꾸셨네. 그런 거랑 근데 또 트젠들 어디 가나 약간 공유하는 문법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 트젠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도 좀 재밌었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제가 좀 유심히 봤던 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앞머리 되게 그 처피뱅한 되게 이마 많이 드러나는 앞머리인데 이제 뒤에 머리는 되게 길고 약간 좀 그 곱슬머리 이런 머리인데 근데 그 왜 여기 그 콧대에 피어싱 하는 거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양쪽에 그 피어싱 하고 있고 그리고 눈썹에도 피어싱 했고 그리고 아이라이너 되게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고 그리고 약간 그 허리에는 또 되게 허리 강조하는 그런 약간 벨리 댄스 느낌의 벨트 하신 그리고 막 부츠 카우보이 부츠 신고 근데 이런 게 다 너무 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다 날씬하지가 않아요. 네네. 이게 저 너무 좋은 거죠. 한국에서는 다 너무 날씬한 거야. 네. 너무 빼빼 마른 사람들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만이 약간 옷을 잘 입는 것처럼 하는데, 근데 일단 포르투갈이나 뭐 아무튼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단 관광객들도 되게 막 헐벗고 있고 그냥 거기 사는 분들도 좀 헐벗고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냥 다들 노출 많이 하는 게 되게 편안하고, 네네. 그래서 저는 나름 이제 나도 놀러 갈 수 있다 생각하면서 옷을 챙겨갔는데 네. 너무 보수적으로 입은 거야. 아이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택도 거의 없죠. 아예 아. 택도 없죠. 택도 없죠. 나는 티팬티 없잖아. 팬티가 아니니까. 그런 일단 아니니까 진 거지. 티팬티가 있어도 그냥 까만색 티팬티 이런 걸 그러니까 텐데. 그걸로 택도 없지. 그래서 거의 그냥 거의 헤테로 패싱 당했달까? 그런 기분이었어요. 네. 또 거기서 또 새로운 경험이네요. 또 너무 그러니까 내가 교란을 하던 사람인데 오히려 내가 네. 스트레이트 패싱이 될 정도의 그런. 그리고 거기 갈 때마다 제가 약간 유일한 아시안이었던 그것도 좀 신기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 집에나 동네에 있으면은 내가 되게 그냥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디폴트인 면이 있는데, 가니까 또 내가 너무 유일한 거여서 그래서 또 좀 사람들이 나를 어려워하는 느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좀 거기서 이제 다른 관광객 신분의 사람들이랑 좀 더 편하게 지냈던 느낌이 있어요. 네, 가서 호스텔에서도 묵었는데, 그래서 호스텔에서 예전에는 일본 같은 데서 호스텔을 묵으면은 그냥 정말 잠만 자고 나왔는데 호스텔 사람들이랑 뭐 어디 놀러 간다든지 막 이런 것도 좀 했고요. 난 진짜 그걸 못하는 성격인데 호스텔에서 가도 막 혼자만 이렇게 있다가 나도 진짜 좀 그렇거든. 저 사람들 재밌어 보이긴 하지만 막 어쩌지 못하고 늘 나오고 이러는. 맞아. 근데 내가 이번에 호스텔 가차도 좀 괜찮았던 게 네. 그 6인실 묵었거든요. 혼성에. 근데 한 명이 엄청난 밀라노에서 온 모로코계 이민자인데 엄청난 인싸녀인 거예요. 해녀분이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랑 친해, 그냥 이 사람은. 그리고 항상 모두를 초대해.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하도 초대하니까 누구 기다리느라 뭐 어디 출발을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의 인싸인 거예요. 그냥 누구 버리고 좀 가야 되는데. 호스텔에서 그렇게까지. 그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그룹에서 저랑 어떤 다른 중국인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도 너무 미인이어가지고 제가 약간 홀딱, 약간 나는 먼저 말 잘 안 거는데 진짜 갑자기 친절해져가지고 제가 그 인싸력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 그 언니도 그래서 그 언니랑 또 이 클럽을 같이 갔는데, 근데 이분도 제가 보기에 그냥 해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클럽 가는 거 괜찮을까? 약간 망설이면서 여기 이런 곳이야. 그리고 사실 내가 트랜스야. 이렇게 말했더니 자기가 사실 내가 5년 사귄 전 여친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 고양이 키워가지고,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말했나? 잠깐만, 나 이렇게까지, 이거 방송인데, 나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아닌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거 이게 방송하다가 그렇게 돼. 나도 이렇게 돼. 되게 그러니까. 잠깐만, 나 무서워, 이거. 무서워. 더 특정하지 마시고 이제 그 정도로. 네, 여기서 끝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저랑 친한 분들은 따로 얘기 들으세요. 네네. 그럼 우린 너무 궁금하네요. 더. 예. 네, 그분에 갑자기 대해 모든 게 알고 죄송해지네. 싶은데 너무 또. 네, 그래서 또 어쨌든 퀴어는 이렇게 만난다. 아니, 근데 또 본인은 퀴어라고 생각 안 함. 네, 뭐 근데 그건 또 당연히 그분의 그럴 수 자유죠. 있죠.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또 나랑 잘 맞았구나,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랑 맞아서 만나서 뭘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대충 뭔가 나랑 통하는 뭔가가 있겠지라고 그냥 생각을 해도 네. 그건 그래요. 되지 않나. 이 얘기 진짜 뭐 할 말이 있는데. 아. 그리고 대학교 때 얘긴데 아, 진짜 너무 할 재밌겠다. 말인데 너무 특정이 돼요. 진짜? 그래서 진짜 너무 아쉽다. 아이고. 어떡하지? 좀 네. 더 20년 지나서 우리가 이 팟캐스트 하고 있고 이분과 완전 인연이 끊기면 그때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그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네, 한번 저 어제 아쉽네요. 심리상담 갔는데 만날 사람은 만난다네. 심리상담 가서 무슨 얘기를 막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근데 이렇게까지 자기 얘기를 막 블로그도 계속 썼지, 책 냈지, 막 에세이 집 냈지,
막 뭐 팟캐스트 내 계속해. 근데 또 심리 상담까지 와가지고 나를 계속 돌아보고 막 이러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웃기다. 무슨 내 얘기를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만 되는지 참 지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를 잘 녹여서 다음 책이라도 내야 뭔가 써먹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다음 책에 뭔가 이런 거를 해야 재밌는 얘기를 해야.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 분이 저 진짜 이 얘기 중에 흥미로운 부분이 되게 많으니까 책으로 잘 썼으면 좋겠다 뭐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어떻겠냐, 자기는 오는 사람들 얘기 너무 많은데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너무 그게 어디 나는 도저히 때. 못할 것 같은 거야. 재밌는 얘기를 뭐 재미만은 아니지만 맨날 듣는데 밖에서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진짜.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저도 가끔 상담 선생님들에 네.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와, 이 사람은 정말 얼마나 많은 그 비밀들을 옛날로 간직하고 치면은 있을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성당에 그 신부님들이 고해성사 듣잖아요. 네. 그거를 발설을 안 하는 건 너무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온 동네 모든 사람들의 제일 내밀한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역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카드 빚 돌려막기처럼 미국엔 약간 밈은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스테레오타입처럼 왜 그 상담사가 다른 상담사한테 테라피스트 받으러 가는 그렇지, 그런 그렇지. 네. 맞아요. 돌려막기. 또 필요하지. 가고 나의 또 테라피스트, 가고. 테라피스트. 최종 보스 누구냐.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그 미국 대통령 그 주치와 상담하는 사람 진짜. 과연 무엇을 알고 있을까? 네. 좀 궁금했어요. 그러게요. 어떤 정도의 그 NDA를 사인을 할까? 막 말하면 죽인다 이 정도일까? 기본적으로 가족들을 감금해놓고 있지 않을까요? CIA 바로, 감시 리스트에 뭐 있지 않을까요? 바로 너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뭐 네.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저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호영이 이렇게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다녀오는 동안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냉방병에 약간 걸려갖고 그래서 집에 진짜 한 2, 3일 주말 포함 2, 3일 정도 웬일로 딴 걸 많이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 또 휴일이 있어가지고 디즈니 플러스를 결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본 마블 영화를 거의 다 봤어요. 와. 벤저로서 정말 네. 이례적인 뭐 그렇죠. 몇십 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일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플 때만 한다는 그런 약간 에버레이션 같은 그런. 네, 그러니까 진짜 많은 걸 내려놓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뭔가 안 하고 집에만 있는다. 일단 되게 드문 일이고 거기서 영화를 그냥 계속 본다. 그러니까 집안일 막 이런 거 안 하고 영화를 쭉 본다. 이것도 드문 일인데 그 영화가 마블 영화다. 이거는 정말 많은 걸 내려놓은 거고 네. 제가 마블 영화 중에 본 게 다 뜨문뜨문 있지만 이제 제일 흥행했던 그 어벤져스 영화들을 다 안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부터 다 봤나요? 네. 그래서 어벤져스 1, 2, 3, 4까지죠. 그러니까 3, 4가 뭐 한 편이니까 그거랑 뭐 시빌워랑 뭐 약간 그 어벤져스 느낌이 좀 강한 그런 다른 영화들을 다 봐서 도합 한 6편, 7편 본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어땠나요? 진짜 그 지금까지 되게 많이 시도했거든요. 하나 보려고 하다가 끄고 맨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진짜 참고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된다. 그런 생각이고 네. 볼만하다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왜 스토리가 팔로우가 된다. 이제 네. 그리고 이들이 왜 얽혀 있는지를 대충 이제 알겠다. 네. 그 정도고 어벤져스 중에 그러니까 되게 근데 이질적인 새 세계관들이 합쳐지고 같은 세계를 공유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막 마법을 하는 나라 애도 나오고 외계인도 나오고 뭐 그냥 힘이 센 애도 나오고 뭐 실험의 결과인 애도 나오고 이런 게 다 같은 세계를 공유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짬뽕인 영화를 연속으로 보니까 되게 좀 공허하달까? 그런 게 있기는 해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그 닥터 스트레인지 데온돈의 유니버스 재밌게 봤거든요. 네. 되게 거기서 그
완다 맥시모프가 악역으로 나오는데 그 마법도 되게 오컬트적으로 나오고 거기 되게 호러적인 연출, 샘 레이미 감독이 호러 감독이니까 그런 연출도 되게 재밌고 막 스트레인지가 다른 유니버스에 자기하고 막 악보로 싸우고 막 이런 거 되게 키치하고 재밌었어요. 근데 그 같은 캐릭터들이 어벤져스 영화에 있을 때는 매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스트레인지랑 완다랑 다 어벤져스에 나올 때는 진짜 뭐 그냥 이들 중 하나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그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이걸 안 본 이유는 일단 아이언맨에서 꽂히지 않았던 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제 아이언맨이 이런 그 마블의 역사 이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끌고 간 그 첫 번째 성공작인데 그거에 꽂히지를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아이언맨의 그 성장과 실수와 죽음까지를 되게 신경을 써보려고 했지만 진짜 털끝만큼도 마음이 관심이 움직이지 없죠. 않았던. 네. 저도 저도 사실 그랬어요. 마블 네. 하나도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네. 네. 오히려 벤저보다 호영이 더 안 훨씬 덜 봤겠네. 봤을 더 걸. 안 봤겠네. 저는 중간중간에 몇 개 봤어요. 라그나로크도 보고 라그나로크도 다 봤잖아요. 봤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정도 봤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겐저도 약간 이 아편때 영화를 본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마블 영화를 본 게 네. 되게 어떤 예외적인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왜 예외적인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세요. 그게 왜 외회적이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매년 본 영화를 써놓고 블로그에 막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리뷰를 쓰진 않았지만 뭐뭐 봤는지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올해 이걸 이렇게 연달아 보면은 올해 리스트에 그게 짜라락 나오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내가 본 영화에 그게 끼어드는 게 싫어요. 그게 있죠. 근데 그게 왜 약간 길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좀 깊은 데까지 가는 이유가 뭔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취향을 갖고 싶어요. 이거는 아닌데 너무 따라잡을 게 많고 너무 볼 게 많고 항상 더 깊은 거, 재밌는 거, 더 멀리 있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더 그게- 디깅해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어떤 건 안 봐야 된다는 강박도 있는 그쵸.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저런 거는 나는 안 보고 싶어라고 결정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보이프렌드도 안 보잖아요. 아 맞아, 나 본상은 보이프렌드 얘기해야 돼. 보이프렌드. 안 그래도 나 방금 그 생각 잠깐 했는데 네. 저기 최전 봤어? 아직 안 안 봤어요. 봤지? 그럼 우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더 보면 그때 그날 하는 걸로. 근데 제가 지금 저한테 보이프렌드를 보라는 사람이 많이 있고 특히 제일 악성인 분이 한 분 계시고 이제 호영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보이프렌드를 보지 않고 어벤져스를 보는 쾌감이 좀 디즈니 플러스 따로 있었어요. 결제까지 해서 넷플은 이미 넷플릭스 있는데. 이미 있는데 그러니까 저럴 때 본다니까 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얘도 되게 성게구이처럼, 꼬여 있어. 네. 아 누가 보라고 하면 안 되네. 안 보고. 절대 안 봐요. 이제 어벤져스는 그 누구도 어벤져스를 만든 마블도 어벤져스를 보라고 하지 않아 나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싹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비엔나 이번에 갔다 와서 비포 선라이즈를 이제야 봤거든요. 비포 선셋까지 같이 봤어요. 근데 비포 선라이즈 선셋은 진짜 미국에 영화하는 애들이 20년 전부터 귀에 이제 박히게 계속 얘기하던 거라서 그걸 모르면 말이 안 통했는데도 계속 그 반항심으로 계속 참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파리에도 살았었고 오히려 그게 너무 뻔하게 느껴지니까 보면 안 돼.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신기하네요. 저는 저런 반항심은 진짜 제로거든요. 아예 없어요. 진짜. 네. 그럼 무슨 반응심? 그냥 되게 그냥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기본 반항인데 이거는 반항 안 한다. 그러니까 그냥 나 자신의 내부적인 괴리? 예. 나의 모든 선택과 그런 것에 대한 반항이 있는데요. 근데 왜 어렸을 때 세상과. 근데 나는 그러니까 반항 이거에 대해 막 보지 말아야겠다보다는 그냥 재미없으면 보고 재밌으면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뭔가 아니, 재미없으면 안 보고 나는. 나의 퀴어적인 청소년기에서부터 나온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뭘 보는지가 나를 말해준다고 자꾸 생각하게 돼요. 어렸을 때는. 그쵸.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랑 다른 게 나한테 되게 중요한 엣지인 맞아. 거야. 그게 그리고 많은 특히 게이 남성들이 빠지게 되고 게이 남성 출신의 뭐 패션 디자이너나 뭐 잡지 에디터나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 데는 그 취향의 계층이라는 것과 나의 취향의 특수성과 이런 거를 극대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딴 얘기인데 저는 잡지 에디터만은 죽어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가뜩이나 그렇게 세상을 보는데 그거를 직업으로 하면은 나는 약간 좀 내가 너무 싫어하는 괴물처럼 될 것 같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렸을 때 뭐 다들 뭐 이 그룹 좋아하면 뭐 난 그게 싫고 다른 데를 좋아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다든지 그런 게 별로 우러나오지 않아도 그런 걸 짐짓 그런 채 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되게 공감이 되네요. 예. 전 약간 물리 공부하는 게 좀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비주류적인 선택이었나요, 그것이? 아니면, 네. 그 당시에는 되게 네. 뭔가 여자애에 대한 그게 있었으니까 나는 되게 반대 아무도 하지 않는 선택을 그렇지. 해야겠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네. 그런 그쵸? 보여주겠어 그쵸. 이런 것도 맞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겠어로 선택을 한 건 아닌데 선택을 하고 나서 봐. 좀 그런 마음도 그치. 내심이 있게 되죠. 네, 있죠. 의외성이 있는 거를 하고 싶고 네. 그런 마음. 네. 맞아요. 맞아. 그래서 나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마블 영화 한 편도 안 봤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 청개구리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야. 왜냐면 사실 뭘 보는가 보다 왜 보는가 뭐 이런 게 더 그렇죠. 네.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네. 요새는 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걸 왜 보는가? 왜 보는가 또는 왜 안 보는가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계속해서 그냥 그 내가 아는 맛집 나만 알고 싶어 막 이런 그 마음이잖아요. 내가 아는 밴드 나만 알고 싶어 이런 거. 그쵸. 좀 그런 유아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지금도 여전히. 근데 저는 어찌 보면 근데 마블 영화 본 거에서 배경이 없는 건 아닌 게 포에버리즘 번역하고 나서 좀 보고 싶어진 면도 있어요. 왜냐면 네. 그 영화들이 다 그 포에버리즘에서 많이 비판의 대상으로 나오는 그 조시 휘던 감독이 다 아이언맨부터 다 한 사람들.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말이 너무 많은 거야. 무슨 말을 이렇게 쉴 새 없이 하는데 근데 비포어 선라이즈도 말로만 이루어진 영화잖아요. 근데 그 영화의 말은 어떤 작가가 자기가 이렇게 쓴 캐릭터들의 대화 같은 면이 있는데 어벤져스의 모든 대화는 그러니까 굴러서 착지하고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로만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다 유행어처럼 말이 모든 말이 다 그 상황에서 약간 그 말을 안 뜨게 딱 한마디 하고 넘어가기 위한 리듬적인 장치로 말이 계속 있고 뭔가 감정의 교류나 이야기 뭔가 어떤 아이디어의 전개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 있는데 그게 완전히 그냥 진짜 프랜차이즈 막 진짜 여러 명의 그 집단이 붙어서 쓴 이런 커머셜 집단이 붙어서 쓴 완전 포뮬레이크하고 진짜 뭔가 할리우드의 그 모든 스토리텔링과 그 대사 쓰는 방법이 집약된 그런 느낌이죠.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각 작품에서는 덜 그런 수 있는데 어벤져스에서 다 모아놓으니까 진짜 다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이언맨 같은 캐릭터도 되게 그렇잖아요. 사실 막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 자기 스타일 농담하고 막 이런 거 자체가 좀 원래 좀 느낌이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되게 극단으로 몰아붙인 것 같은. 그래서 10초만 나와도 자기 스타일에 한마디를 하고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되게 바쁜데 나와서 진짜 맞아, 약간 맞아. 개콘 10주년 보는 것 같은 그런 난 느낌. 그거 같은데 걸그룹 무대 볼 때 그치. 다 킬러 파트 하나씩 하고 들어가잖아. 네. 맞아요. 네. 그게 참 재밌고 되게 근데 특히 어벤져스나 마지막 엔드게임이나 이런 작품들 평이 되게 좋은데 평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떠한 그런 테마,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끝에 왔을 때만 줄 수 있는 그런 무게감이나 감동 이런 게 있기는. 근데 되게 특정 장면들, 특정 대사들을 놓고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저 장면을 근데 더 그런 상업적인 걸 내려놓고
정말 그 스토리, 그 작품, 그 몇 개 캐릭터를 위해서 썼으면 얼마나 더 멋졌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네, 물론 그 정도 크기의 그 정도 상업 영화에서 뭐 그 정도의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일인 거는 맞고, 그 산업 자체는 굉장히 대단한 면이 많기는 한데, 작품을 보면서는 되게 뭔가 더 이상 한 사람이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니까 이건 너무 명백하게, 그러니까 너무 커지고 너무 뭔가가 무거워졌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거에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게 회사가 커지는 거랑도 느낌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커질 때 어떻게 되고 어떤 방식이 좋은가 뭐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좀 두서가 없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또 약간 감상은 되게 견저다운 감상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네요. 뭘 봐도. 네. 맞아요. 그 뭐지? 근데 또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약간 자본의 맛. 네. 그래서 그 뭔가 대형 기획사에서 네. 계속 뭔가 아이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형 기획사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약간 비주얼의 그럼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럼요. 근데 이게 진짜 초대형 자본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완전 그 매니큐어 되어 있고 라인 하나하나가 진짜 유행어처럼 거의 광고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막 맞아요, 진짜 맞아요. PPL 이 네. 광고 수준의 완성도로 이렇게 빠바바박 만든, 붙인 네. 그런 건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좋을 때, 그러니까 완전 너무 날려가지고 못 보겠다 이러고 나올 때도 있고, 그때 그 스파이더맨 그냥 그날 컨디션이랑 안 맞으면, 그때 저 스파이더맨 봤을 때 도저히 못 그거 보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날이 있어요. 네, 그런 못 견디는 거를. 날이 네, 있는데 네. 어떤 때는 되게 그게 좋고, 저는 그 타노스 스포일러니까요. 안 보시고 보실 분은 듣지 마시고, 그래서 타노스 그 딸 네, 네. 죽는 장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장면 나올 때마다 항상 스킵해요. 네, 너무 이해돼요. 재미가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네, 처음 네. 시기 그게 되게 좀 네. 감동적이고, 되게 우주에서 이 네. 타노스가 되게 막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람 뭔가 이 우주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너무 우주에 리소스가 없어지니까 그 사람 이름 뭐죠? 그 하여튼 어떤 그 철학자의 생각처럼 우주의 인구를 50%를 죽이면 이제 좀 넉넉하게 모두에게 자본이 좀 돌아가게 살 수 있다. 이런 되게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되게 무자비하게 상대편을 다 진압하고 이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되게 잔인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거를 죽여야 되는 거야. 그때서야 자기가 자기 양딸을 되게 사랑했다는 것을 뭐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양딸이 죽나? 뭐 하여튼 맞아요. 감동적인 그 부분, 되게 슬픈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그 한 세그먼트가 한 15분 정도 네, 되거든요. 네. 근데 저 어벤져스 여러 번 봤는데, 네. 저는 그런 부분을 그냥 전반적으로 다 못 견디겠어요. 네, 그런 네. 영화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 인사이드 아웃도 네. 그 거기서 왜 막 I'm not good enough 그 나오고 막 최근 편 네, 이후? 최근 편에 막 이 사람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스포일러일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네, 네. 인사이드 아웃 2는 지금 볼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조심해 주세요. 네. 하여튼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사춘기를 겪은 끝에,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자기의 신념이 나는 I'm a good person, 나는 좋은 사람이야였어요. 코어 신념이.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뭘 하든 거기에 이제 이게 쌓이고, 근데 사춘기가 되면서 그 신념이 바뀐 거예요. 빨간색으로. 원래 파란색이었어. 이제 빨간색으로 빠바바박 이렇게 가시처럼 돋아났는데 이 예전 신념을 이렇게 꺾어지고 이게 나왔는데, 그게 I'm not good enough인 나는 거예요. 충분치 않은 사람이다 뭐 이런. 예. 뭔가 결함이 네, 아닌 결함이 난 있고 부족해. 나는 부족해. 근데 그게 뭐 당연히 막 너무 티어저커처럼 나의 사춘기와도 진짜 not good enough. 어느 거에도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나는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고, 이게 너무 공감이 가는 그런 것이면서도 그런
그 슬픈 거를 딛고 다시 헤쳐나가고 이런 저는 이 부분이 항상 너무 지겨워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이건 저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판다 나오는 그 이름 뭐죠? 그 메이의 아시안- 새빨간 비밀이라고 한국에서는 개봉했고 Turning Red. Turning Red. 혹시 보셨어요? 못 봤어요. 네, 근데 그냥 재밌어요. 네. 그것도 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네. 마지막 30분을 또 못 그렇지. 보겠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지금 얘기하는 새 작품의 그 부분은 다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러네요. 거기서 뭔가의 엄청난 감동을 줘야 하는 킬러 포인트가 있는데 그 킬러 포인트는 보통 어떤 중요한 인물의 마음 속에서 심경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자연스럽다고 느끼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forced 됐다고 느끼거나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뭔가 그런 감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터닝 레드랑 인사이드 아웃은 주제적으로도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 그 어렸을 때 내가 그 너무 큰 기대감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그런 청소년기 이런 주제도 비슷해가지고 그 두 개는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저는 인사이드 아웃 2는 그 영화 자체가 약간 조금 글로만 써놨을 때는 좀 유치하고 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를 주제 자체가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의 일어나는 일과 특히 성장기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인사이드 아웃 2는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았는데 근데 어벤져스는 그러니까 그 악역 근데 타노스에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타노스의 그 그려놓은 생김새부터 그 색깔과 정말 그 보라색은 누가 뽑아낸 보라색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묘한 색깔이야 그 색깔은. 진짜 그래요. 진짜 그냥 타노스 색깔일 수밖에 없는 색깔이에요. 이름 붙여야 돼. 그 색깔로 쟤를 칠했고 그리고 조시 브롤린이라는 명배우가 얼굴이 드러나게끔 디자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배우를 거의 따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근데 끝판왕인데 이 세계의 끝판왕인데 사실 얘보다 전에 나왔던 악당들이나 일반 이런 슈퍼히어로물에서는 악당이 그렇게 백스토리 뒷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뭐 그냥 되게 악랄한 거 자체가 매력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타노스는 뭔가 그 이상의 뭔가 인간화를 하기 위해서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양딸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자기의 뭔가를 희생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근데 그 접근이 좀 거기서 좀 유치하게 느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역을 인간화하기 위해서 너무 좀 약간 김 빠지는 방법을 택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악역에 진짜 스토리를 부여하고 싶었으면은 훨씬 더 많은 작업이 돼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걸 그냥-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네. 그리고 아니면 너무 그냥 무슨 거의 뭐 클립아트 같은 식의 이야기를 그쵸, 넣어서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소녀한테 핀을 주어준다던가 이런 네. 식으로 여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그냥 그래서 뭔가 재미가 없고 너무 그쵸.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너무 유치한 건지 저는 네, 왜냐면 네. 저는 도덕적인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네네. 악당에게 서사를 주면 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데 악당한테 서사를 줘야 재밌을 때도 있고 있고, 아닐 때도 맞아, 있어. 맞아. 그거는 그리고 케바케야. 약간 그런 모의 그런 사실 갭이나 그런 여러 면을 보여주는 게 재밌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걸 어떻게 맞아. 보여주느냐. 그게 좀 너무 그 편리하게 되어 있으면 좀 재미가 없고 네. 나도 좀 그냥 이거 이대로 따라오라는 거야? 뭐야? 막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되게 뭐 다른 영화들도 가끔씩 보면은 그리고 그게 부모 자식 관계를 치트키처럼 쓸 때가 되게 거슬려요. 아 저도. 그러니까 부모니까 지금까지 악역이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뭔가 있다라든지 네 맞아요.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니까 그때 근데 엄마가 사실은 나를 보호하려고 한 거였어. 네. 막 이런 장면 있잖아. 네. 그런 저 게 그래서 떠올리면서 모든 게 터닝레드가 바뀌고. 너무 아. 거슬렸어요. 그러니까 다 그 부모 자식이라는 게 그게 공통점이 또 있네요. 터닝레드랑 좀 그러네요. 타노스는. 네. 그래서 타노스는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납치범이거든. 근데 그게 걔랑 막 걔를 진짜로 희생할 정도의 사랑이 있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갑자기.
저는 근데 또 내용에 대한 반감은 또 아닌 것이 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막 유치하다 짜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그 결론 그 기승전결이 항상 있잖아요. 네. 근데 스토리에서 지금 듣다 보니까 모든 스토리에서 그 부분을 잘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약간 흥미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로 얘기를 해보자면 네, 해리포터에서 후반 3분의 1 부분, 뭐 반지의 제왕에서 그 킹 왕의 귀환. 그러니까 후반 3분의 1을 못 보겠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문제야. 그래서 추리 소설 안 그래도 최근에 그 제가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 한국에 나온 걸 다 읽어가지고 이제 그 미야베 미유키로 넘어갔는데요. 저랑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분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심하게 저 진짜 여러 번 시도해봤거든요. 근데 모방범이라고 그 좀 되게 유명한 소설인데 그것만 다 읽고 나머지는 저 진짜 그 추리소설은 그래도 웬만하면 끝까지 읽고 싶잖아요. 안 그래 사실. 근데 진짜 다 중간에 무슨 약간 사회 교과서 같기도 하고요. 저 화차가 되게 유명해가지고 화차를 진짜 끝까지 읽으려고 너무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그 사회 교과서 같은 게 그냥 끝까지. 그리고 그 솔로몬의 위증이라고 또 3권짜리 이따만한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1권은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는 저는 한 5분의 4까지는 재밌고 5분의 1이 재미가 없고 그래도 왜냐면 좀 적네요. 이 사람은 근데 3분의 1은 전 히가시노 게이고 아니네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 다음에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진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 진짜 사실 되게 뛰어난 작가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3분의 1까지가 제일 재밌어요. 왜냐면 그 세팅이나 그런 캐릭터나 이런 거를 그 히가시노 게이고나 그런 사람처럼 빨리빨리 파악이 되고 이 사람에게 적절한 캐릭터를 주고 좀 흥미가 될 만한 그런 특징들을 부여하고 그런 갈등이 이쪽에서 일어나고 저쪽에서 일어나는 게 이게 이야기가 꼬이게 되고 그 만나게 되고 3가지 길이 그런 3분의 1까지 정도고 그 이후에는 뭔가 거기까지는 재밌다. 근데 사실은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영화를 너무 교훈을 그쵸. 근데 그쵸. 교훈이나 이런 도식적인 걸로 쉽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저는 그거의 최고봉이 그 영화 중에는 그 슈퍼맨 대 배트맨 영화가 있거든요. 그거 슈퍼맨이랑 배트맨이 그냥 계속 싸워요. 나 본 것 같은데. 정말 근데 무식하게 싸워요. 걔는 초능력이 별로 없잖아요. 힘으로만 싸워요. 무거운 애들이. 슈퍼맨 초능력 많아요. 아니 많은데 이렇게 세련된 초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식한 초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배트맨이 막 싸우다가 마지막에 이거 스포일러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장면에서 둘 다 엄마 이름이 마르사라는 걸 깨닫고 화해해요. 미친. 진짜 바로 욕 나오네. 죄송합니다. 정말 더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산술적으로 이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하면은 처음 3분의 1을 안 좋아하면 그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3분의 1을 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재밌다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3분의 1은 그냥 되도록이면 그냥 참고 가는 부분이야. 어차피 제일 재밌는 부분은 아니야. 난 제일 재밌는데. 근데 마지막 3분의 1 때 이미 마지막 3분의 1이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를 따지는 사람은 이미 앞에 3분의 1은 좋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사실 만족시켜서 끝맺음을 하기가 산술적으로 어렵다. 왜냐면 지금 이미 좋아하기 시작한 사람들로 한정해서 그 다음에 또 통계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 막 게임 오브 스론즈 막 엔딩 이게 뭐냐 막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게임 오브 스론즈는 오히려 또 괜찮았어요.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 엔딩이 별로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니까 이건 참 이상한 엔딩이긴 한데요. 오히려 이게
우리가 취향이 그러니까 다른 이런 건가? 거 같아요. 그때 제가 살로메 얘기를 하면서 네. 엔딩이 되게 이것도 스포일러인데요. 그냥 방패로 이 여자를 죽이고 네, 네. 죽였다 하고 이제 막이 내려요. 네. 근데 되게 갑작스럽게 죽여요. 근데 완전 또 갑작스러운 건 아닌데 하여튼 되게 좀 네. 띡하고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 3분의 1 부분이 네. 0.01로 준 거죠. 그쵸. 그 스토리에서 네. 압축. 그래서 그거 괜찮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쇼트 스토리나 그런 노벨라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아, 제가 그걸 좋아하는 네. 이유도 그래요. 그리고 그렇긴 하네요. 그 네. 감정이나 그거에 듀얼하지 않고 그거에 안에서 막 이러지 않고 그냥 그 기승전에서 마음이 딱 돌아서는 순간에서 딱 끝내잖아요. 그게 되게 쾌감이 있어요. 저도 지금 그러네요. 그 앨리스 문로 작품 읽고 있는데 작품 내내 그냥 스케치 같이만 진행이 됐어요. 뭐냐면 되게 신분이 그렇게 막 그러니까 신분 얘기로 시작하지도 않아. 그냥 우리 동네 캐나다의 이 동네는 어떻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 얘기만 나중에 조금씩 들어보니까 어떤 오래된 친척이 오기로 했는데 나는 좀 더 좋은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옛날 친척이 좀 부끄러운 상황인데 그 사람이 와서 어떻게 되는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스포일러 그냥 할게요. 엔딩 얘기를 계속 하니까 오늘 대박 네. 스포일러들. 그냥 스포일러로 그냥 써봅시다. 네. 앞에다가. 네. 그 친척이 오는데 내내 걱정해. 그 친척을 우리 남편은 좀 촌스럽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 나도 촌스러운 집안 사람인 게 더 드러나는 것 같아서 싫은데 막 어떡하지?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그게 전혀 뭔가 그런 감정이 폭발적이지 않고 그냥 약간 한켠에 있는 감정으로만 표현이 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냥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슨 일이 있겠거니 하고 그냥 따라가요. 근데 결말이 그래서 왔어. 실제로 그 남편이 별로 말도 없고 말도 그냥 안 섞고 있다가 가고 나서 저 사람 진짜 좀 무식한 여자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되게 덤덤한 그냥 문장으로 그리고 내가 남편한테 그릇을 던진 게 그때쯤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끝나요. 그렇게 그 되게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액션인데 그걸로 그냥 끝나는데 그게 너무 읽고 나면 납득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도 읽고 났을 땐 이 결말이 너무 이해가 되는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결말을 이미 예측하는 게 되게 쉽잖아요. 많은 경우에. 근데 정말 그대로 하거나 그거에 보다 더 심한 뭔가 떠남이 있거나 할 때는 되게 실망하게 되는데 좋은 결말은 이 결말이 필요했는지도 몰랐는데 겪고 보니까 되게 그래 이 결말인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결말이 좋은 결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그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있고 결말이 사실 의미를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쉽게 권선징악이라던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방금 같은 경우는 인생의 갑작스러운 그렇죠. 어떤 그런 어떤 선택이라던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 결말이나 그 스토리가의 의미랄까? 그게 나에게 주로 굉장히 낮은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2분의 3 그 구간이 진짜 재밌다. 네, 막 전개되고 그냥 이 스토리가 뭔지 알 것 진행되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해리포터가 그 네. 볼드모트랑 이기든 지든 전혀 상관없지. 상관이 전혀 상관없지. 없잖아요. 근데 사실 맞아요. 그런 책이 되게 네, 많고 네. 그리고 그 반지를 파괴하든 말든 네. 그리고 사실 거기서 뭐 반지를 파괴하는 거 말고 다른 결말이 있겠어요? 그 이기고 네. 왕이 네, 돌아오고 네. 어떻게 보면 그거- 거의 정해져 있는 작품이니까 예, 반지의 정해져 있는 작품이고 사실 되게 그 권선징악 같은 게 성서적인 그런 저기 되게 그렇죠. 그 뭐라 그러죠? 클래식한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뭐 너무 당연한 주제이기 때문에 당연한 뭐라 그러지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뭐 상관이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는 다른 좀 더 다른 결정도 그 결말이 어떻게 됐지는 그러니까 막 쇼크가 있을 때도 있죠. 막 있고 좋은데 이럴 때도 있지만 이 어떤 거를 이해할 때 결말이 어떤 내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바꾸진 않는 것 같아요. 좋은 포인트다 진짜. 그러니까 해리포터 같은 게 되게 대표적인 것 같은 게 해리포터를 다시 보기 해도 볼드모트랑 싸워서 이기는 장면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막 대부분 스킵하면서 보게 되고 반지의 제왕도
그런 마지막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안 보게 되는 거라든지. 근데 그 안에서 정해져 있어도 그 안에서 잔재미를 주는 작품들은 좀 좋은 작품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은 골룸이 손가락 베어가는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다 정해져 있는 거에서 트위스트를 주면서 조금 더 작품을 리치하게 만들어줘요. 그 순간에. 그런 거. 근데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더 단조롭잖아요, 스토리가.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해리포터가 엔딩을 맞는 거를 실제로 실시간으로 한 권 한 권씩 봤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전편에서 덤블도어가 죽었을 때 그게 진짜 우리 다 스포일러의 그 상징 같은 스포일러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덤블도어가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얘기는. 왜냐면 해리포터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덤블도어가 죽어야만 이야기를 끝낼 수 있고 이미 그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는 아는데 되게 그때는 그게 막 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뭐 막 되게 뭔가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그러니까 주인공 해리포터 입장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승리한 거지만 이 작품의 입장에서는 되게 당연한 선택들을 하면서 끝까지 간 작품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게 그 당시에 그 순간에는 의외적인 면이 있지만 생각해보면 되게 또 뻔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왜 그 막 진짜 볼드모트 죽고 이런 정도의 그런 거는 사실 이야기 스트럭처를 위해서 방금 말한 것처럼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스트럭처를 정해놓고 이걸 가야 되니까. 근데 그 되게 짜잘짜잘한 디테일, 예를 들어서 막 그 스네이프가 사실은 릴리를 좋아했다라던가 아니면 막 그 이 해리에 대해서 막 덤블도어가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게 뭐라 그러지?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되게 어떤 사람의 비밀을 되게 알고 싶었는데 뭐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막 저들만이 공유하는 비밀이 있어. 그럼 너무 궁금하잖아요. 알고 싶고. 근데 막상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그럴 때가 그러니까 릴리 좋아하는 게 뭐가 그렇게 릴리 좋아했으면은 맞아. 선한 역할이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근데 난 그건 되게 좋았는데. 릴리랑 한번 결혼다 이혼이라도 했어봐. 그러면 좀 다를 수도 있지. 근데 되게 해리포터 코어 팬덤에는 그 스네이프에 열광한 사람, 그 서사에 몰입한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전 앨런 릭맨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알란 릭맨이 크지. 네. 정말 정말 잘 크죠. 캐스팅했죠. 네. 정말 캐스팅은 그 훌륭하죠. 사람 때문에 너무 그 스토리도 그럼요. 이입이 되는 앨런 릭맨이라면 안 그랬으면 되게 막 약간 네. 근데 해리포터의 장점은 그 부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해리한테는 그게 기억으로는 중요하지만 부모의 사랑과 뭐 이거가 아니다 그것도 많이 나온다. 지겹게 나오긴 한다. 나오긴. 근데 왜냐면 스네이프가 그렇다고 해서 그 부성애로 이렇게 해리를 할거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게 그 약간 부분이 좋아서 그 부분이 네. 좋아서 얘기했던 건데 정상 가족인 면도 많이 충분히 있으니까. 또 그 부모 자식 관계 하니까 스파이더맨이랑 아이언맨이랑 나는 무슨 엄청난 드라마를 찍은 줄 알았어. 왜냐면 나중에 스파이더맨 보고 할 때 아이언맨에 대한 기억과 막 둘이 막 무슨 커플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네. 근데 진짜 그냥 몇 번 만난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죽을 때 막 엄청 막 펑펑 울고 막 아버지였던 것처럼 거의 그렇게 막 생각하고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참 뭘 그렇게까지. 왜냐면 애초에 스파이더맨이라는 그게 이건 또 사회학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은 돈 없는 슈퍼히어로의 상징이고 퀸즈에서 돈 없는 집안이지만 활동하는 애로서의 그 자존심이 있는데 걔를 자본의 힘으로 이렇게 아이언맨이 이제 후배로 만든 것이 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도 막 나오잖아요. 그 자기 원래 그 동네 히어로인데. 맞아. 약간 그 Your friendly neighborhood 뭐 이런 네, 거. 네이버후드 히로인데 그 아이언맨이 그 돈으로 막 슈트 만들어주고. 아예 그거가 주제로 좀 나오기도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뭐 동네 그걸로 좀 돌아가고 맞아요. 나는 이 마블 얘기 되게 간단히 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걸로 막 사실 어떤 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근데 저도 약간 이게 사실 저의 뭐라 그러지? 내가 느끼기에 한계라고 가끔 느껴지는 게 저도 되게 기독교적인 네. 그런 텍스트 그리고 그런 사실 거기에 기반한 그런 어떤 순환과 고통, 그렇죠. 광야. 그리고 뭔가 부활 혹은 그런 계열의 근데 작품이 너무 많잖아요. 러시아 문학도 진짜 막 또 네, 뭔가 네. 회개, 네. 참회, 하지만 또 갈등, 뭔가 인간과 구원자, 권선징악 이런 것들이 너무 그 마지막에 어떤 그리고 나만의 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는 뭐 여전히 걸어갈 것이다 이런 계열로 끝나는 모든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알러지를 느끼면서도 그렇게밖에 끝낼 수가 없어. 그렇죠. 어떤 글을 뭐 어쩌겠어요. 다 죽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되게 막 염증을 느끼고 나는 그래도 계속 나아갈 거다. 나도 그렇게 끝을 맺지만 또 그게 내가 그러고 있는 게 되게 짜증나기도 하고 왜냐면 난 맨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그렇죠. 스스로 되게 내가 막 내 자신이 역겹기도 하다가도 그럼 또 어떻게 그치. 그러다가도 그래서 그 끝에 나도 어쨌든 그렇게 끝을 내게 되는데 그게 뭐 사실은 막 뭐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결말에 별로 그걸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결말이 거의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죄와 벌에서 이 사람이 자수를 했어, 안 했어. 이게 나에게는 사실 이 작품의 그 보통 해설에는 이게 그런 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이 사람이 자수를 함으로써 뭐 인간에 대한 중요한 선택이고 근데 나에게는 그게 전혀 주제와 관계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얘기 들으면서 그 내가 글 쓸 때 방식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이 있는데 나는 사실 이거 나는 항상 초반이 그냥 그걸 쓰고 싶어서 시작하는 것 같거든. 항상 이게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고 또는 어디로 갈지도 사실 잘 몰라. 내가 뭐에 대해서 쓰고 있는지가 쓰면서 바뀌어. 그래서 결말이 항상 나한테 제일 어려운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뭔가를 주장하고 싶은 글은 좀 정해져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이미 알고 시작하면 난 그 재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쓰는 거지 사실은.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알고 싶어서 쓰는 거라서. 그렇죠. 맞아요. 나도. 그게 사실 글 쓰는 거의 재미인 것 같고. 그래서 또 갑자기 그 최근에 읽은 책 얘기를 하자면 지금 그 안담 작가의 친구의 표정이라는 새 책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안담 작가의 그 글방도 여러 번 들어가지고 사실 이번에 팬인데 그동안 이제 그 전에 내신 책은 엄살런이라는 인터뷰집이랑 그리고 소녀는 따로 자란다라는 소설이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본진에 돌아와서 에세이집을 내셨어요. 에세이집이에요? 네, 이건 에세이집이에요. 드디어 나온 사실 이 책에 나온 원고 중 일부는 저는 이제 메일링으로 또 구독해서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친구의 표정이라는 거는 여러 친구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제 이 책을 여는 글에서도 예를 들어서 나는 친구를 인용하지 않고 쓰는 법을 모른다. 약간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같이 나랑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친구 개인데 이제 문이라는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이라는 개도 많이 이 책에 등장하고 근데 이 에세이들에서도 그 엔딩을 어떻게 이 하나의 글마다 어떻게 엔딩을 맺는지가 항상 조금 놀랍거든요. 어떻게 여기로 오는지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이렇게 끝나는구나. 약간 이런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정말 읽으면서 되게 밑줄을 많이 쳤고 지금 초반밖에 못 읽었는데 그리고 이미 예전에 읽었던 글들인데도 막 약간 막 훌쩍거리면서 울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글이 있어요. 그 비건 지향인이신데 안담 작가가 근데 비건 지향인들끼리 이제 힘든 날에 같이 육식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이런 글. 그렇겠다. 맞아. 그러고 사실 어릴 때에
그러니까 비건 음식은 어릴 때 유년기에 나를 살린 음식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을 그걸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도 생긴다. 그리고 비건 지향을 하면서 어떤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이런 약간 윤리적인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걸로 인해서 그러면 그 나의 주변인들은 그러면 저 사람은 이제 나를 좀 이렇게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닐까? 그런 주변인들은 또 그런 상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게 무슨 일인지 사랑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건을 한다는 거는 이제 동물과의 다른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고 근데 또 이제 밥을 먹는다는 거는 또는 밥을 해준다는 거는 사랑이랑 너무 결부되어 있고 네 그래서 또 사랑에 대해서도 되게 뜻밖의 결론을 내는 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것에 제가 완전히 이 글을 읽다 보면 설득된다는 점이 그래서 정말 추천합니다. 너무 좋은 소개를 되게 잘하시네요. 진짜. 그래요? 내가 그래서 스포를 하기 싫어서 네. 스포를 하기 싫은데 진짜 너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말해왔고 또 비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하기 되게 어렵다고 이미 다 그냥 답 나와 있지 뭐 다 비건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약간 나도 사실은 비건 지향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글이기도 하고 그러고 에세이가 사실 일상에 대해 쓰는 거니까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나 말들이나 그런 게 되게 많은데도 그냥 문장이 되게 단단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엔딩이 정말 뜻밖이어서 그게 되게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엔딩 아까 제가 에세이에서의 엔딩을 얘기할 때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세이를 쓸 때 시작하는 마음과 에세이를 끝내는 마음이 같을 수가 없는데 맞아. 그 다름을 어떻게 보여주고 어떤 때는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냥 과연 제 말이 맞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닌 선택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내 말을 다 사실은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많이들 하고 싶은 게 저도 늘 시도하는 게 다른 데 어디론가 떠나기인데 그러니까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만 뭔가 맞아. 근데 그게 되려면 독자와의 신뢰가 있어야 갈 수 있는데 그게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되게 그리고 두렵게 느껴지고 이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화음으로 치면은 노래를 따라라라라 이렇게 안 끝내고 따라라란 따 이렇게 끝내는 느낌인 거예요. 약간 그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되게 어렵고 맞아. 용기가 필요하고 잘해야 솜씨도 좋아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반대네요. 그래요? 어떤 그러니까 면에서? 저는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화음으로 끝나게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약간 그러니까 강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내추럴한 그 저의 경향이 사람들은 사실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웃긴 게 되게 하하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약간의 그 좀 퀄키하고 내가 꿈꾸는 그 웃김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약간 이상한데 내가 생각하기엔 웃겨. 근데 그것이 주로 이렇게 근데 좀 가끔은 그런 웃김을 위해서 너무 이상한 데로 빠진다. 삼천포로 빠지거나 그게 또 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진짜 누가 나를 뒤에서 떠밀듯이 그냥 나도 가기 싫은데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러면 뭐 난 어쩔 수 없었으니까 이거는 뭐 나의 어디서 솟아오른 영감인가 보지 이럴 때도 있지만 뭔가 내가 막 더 꼬으려고 하거나 그럴 때 좀 이거를 좀 더 불협화음이 아니라 그냥 차분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너무 말이 되는 너무 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노력이 필요한데 재원 저는 약간 반대로 좀 가끔은 저도 결말을 뻔하게 하는 건 있어요. 네, 왜냐면 그래도 힘차게 그냥 배려. 살긴 살아야지. 살긴 살아야지로 주로 끝나긴 하는데 네. 그 어쨌든 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그 책 전체의 결말이 이거라면 그 중간중간에는 이제 좀 더 내가 프리하게 할 수 그렇지. 있잖아요. 네, 각자 네. 파트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너무 좀 오비어스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그런 강박이 있을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그랬듯이 나도 모르게 진짜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는 경우에는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반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센서와 반박 끝에 결국은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완전히 혼돈에 빠져버리는 경우와 하나는 이거는 그 좀 안 좋은 방향인 것 같고 하나는 그냥 상상력이 좀 좋은 방향일 수도 있는데 진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진짜 그래서 저는 그거를 통합을 해서 좀 해결을 봐야겠다. 그래서 저한테 최근에 좀 도움이 됐던 방법은 진짜 짧은 글 청탁 올 때, 그때도 말했듯이 300자, 뭐 400자 이렇게 올 때 어쨌든 그렇지. 조금 돌아오는. 네네. 그 방법이 뭐예요? 지금 다시 좀. 아니 그냥 그렇게 짧은 걸 쓰는 거 자체. 그러니까 짧은 거를 짧은 그 거 쓰는 3,000자를 썼어. 아. 그 꾸겨 넣는 그 작업이 하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다음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은 것이 300자로 처음부터 시작은 안 된다. 결국은. 그치. 그래서 뭐 근데 재원은 그런 어벤져스는 그런 거는 여러 명이 같이 쓰잖아요. 라이터 룸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막 이게 말이 되게 빨리 이 캐릭터 좀 해결해 이런 직업은 정말 안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상업적으로 딱 정리를 빨리 해가지고 스토리를 어떻게든 꾸겨 맞추고 이런 거 진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걸 잘할 것 같고 그 점이 나에 대해서 뛰어넘고 싶고 좀 혐오스러운 점이거든요. 나는 그런 글을 쓰기 싫은데 자꾸 정리적으로 나오고 이런 게 싫은데 재원은 그런 면에서 나랑 반대인 것 같아. 저도 이런 애가 참 우리는 왜 스스로를 혐오하는 것일까요? 가진 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맞아. 정말 호영도 스스로에 대해서 나도 지금 나도 항상 그 엔딩 쓰기가 제일 어려우니까 맨날 쓰는 그 수법 몇 가지 있거든요. 네, 맞아, 있죠 맞아. 우리. 있죠. 그래서 그거까지 얘기하면 안 돼. 안 돼. 그거 너무 티나. 그거 말하면 안 돼. 너무 티나.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거 읽는 사람들 요 중에 뭐인가 전부 취소 중에서 이거랑 난 이거 이미 이렇게 다 했구나, 얘기한 이렇게.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그러면 나 아니야. 얘기 안 전혀 했어. 난 모르겠는데. 몰라. 너의 수법 엔딩 수법 모르는데? 나는 되게 콘크리트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도 사람들하게 그렇게 전혀 안 들려요. 그래, 들려요. 너가 아침밥 먹기 싫다고 한 걸 내가 못 들은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때 너무 열이 받았어. 내가 아침밥 안 먹겠다고 한 10번 얘기했는데 그리고 한 번은 되게 강력하게 되게 클리어 워딩으로 나는 그랬어요? 내일 아침밥 안 먹어. 근데 그건 못 들었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 좀 돌려서 말해서 듣긴 들었는데 넘어갔대요. 근데 그때는 되게 화가 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더 말하는 방식이 약간의 더 콘크리트하게 더 구체적이고 더 톤이라든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본인 생각보다 한 300% 클리어하게 말해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덜 글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좀 더 덜 애매해도 된다.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이해하신 거 맞죠? 이렇게 확인하고 확인은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렇군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엔딩을 짓는 작품에 대한 엔딩부터 우리가 평소에 말하고 이해하는 것까지 또 왔네요. 신기하다. 하여튼 네, 오늘 잘 묻어갔다. 할 저는 얘기 할 없는 줄 얘기 없어. 알았는데. 나는 안 했잖아. 하나 하실래요? 간단히 한 가지 키워드만 얘기하고 해도 되니까. 저는 근데 본 게 진짜 없고요. 네. 사실 상관 다 없어서 그냥 너무 좀 무료한 일. 야구 네, 봤다 근데 하면서. 야구는 봤는데요. 야구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도 여러 인간 군수 저 계속 F1만 보다가 그때도 말했는데 사람의 표정, 사람의 그런 뭔가 근육과 예를 들자면 또 모자를 급히 중간에
급히 투수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불펜에서 급히 막 모자를 쓰고 나오는데 그러면 머리가 좀 짧은 그런 애들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되게 여기로만 꽁지가 이렇게 그 뒤에 머리 그 여기가 좀. 쪽 나와요. 네. 그 뭐라 까치 꽁지처럼 네, 되게 네. 근데 까치 꽁지인데 까치 꽁지가 기니까 밸런스가 맞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짧게 뿅 튀어나와 있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잘 던지는 걸 보고 있으면 되게 참 야구 리뷰를 이렇게 하면 진짜 재밌겠다. 진짜 재밌다. 경기를 보고 아니, 좀 제발 그거 좀 제목이 오늘 뭐 기아 대 하나 경기 리뷰입니다 이렇게 하고 내용이 다 이런 거야. 제발 이거 최재원 그 나레이션으로 야구 하나 너무 아니 재밌다. 사실 할 말 되게 어. 많은데 이거 너무 좀 그 근데 다 경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경기 아니, 나 얘기를 경기 해도 관심 없어. 여러분이 우리도 없죠. 아니 없어. 여러분이 관심 없으니까 얘기 안 하는 그래요? 거야. 경기도 알았어요. 재밌어요.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은 뭐 무슨 얘가 체인지업을 던졌는데 이 다음에 볼 배합은 어떻게 하면 좋고 이런 거에 관심 모르니까. 없으시잖아요. 뭐 그런 것도 곁들이면 그냥 알아서 아니, 그러면- 필터해서 들으니까.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꽁지 머리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긴 해. 그냥 그것도 어차피 아니었긴 해. 그냥 너가 들어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뿐이야. 아이, 감사합니다. 어머 네. 이렇게 또 훈훈하게 끝나다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보통 감독이 다 선수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특히 지금 기아 감독이 그 제일 최연소 감독이에요. 42살인가? 42살. 네, 되게 젊고 지금 역사상 최연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몇 년 전까지도 선수였어요. 근데 선수 때는 진짜 개구장이 그런 개구장이도 없는 약간 그런 막 맨날 막 상대 선수 그 덕아웃 보면서 막 놀려 한 20이 막 이상한 표정 짓고 막 무슨 애 같아요. 근데 감독 되니까 야구 감독 표정 보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다 내일 이제 세상이 망할 것 같은 표정. 다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그냥 진짜 그 축구 감독들은 축구는 뭔가 이렇게 그 뭔가 이게 있잖아요. 약간 거스토라 그러나? 막 나가서 막 팔도 휘두르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근데 야구 감독은 그냥 진짜 너무 침울하고 진짜 죽을 상. 진짜 화나 있어.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됐어요. 바로 됐어? 어머 어떡해. 그래서 이게 진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구나. 그 너무 표정이 그러니까 평소 자기 캐릭터는 바뀌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하루에 그러고 있어야 그런 표정으로 있어야 되는 시간이 뭐 6시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리라는 거는 참 네.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선수들 관찰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야구 얘기 언젠가 다음에 한번 재밌게 해볼게요. 제일 재밌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같이 하나를 보고 얘기하는 네, 일단 거. 보면 맞아, 아시게 맞아. 하나 되는데 보러 가야 된다, 제가 진짜 너무 어렵네요. 그 예매하기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네. 좋아요. 오늘 그러면 진짜 오랜만에 두서없이 되게 많은 얘기를 본선관으로 한 것 그러니까요. 같네요. 네. 요약이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발 이거는 나 걸리지 요약 말아라. 누구 걸릴지 두렵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녹음 때 또 인사드리도록 보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웬만하면 말로 해.